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1월 첫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입니다. 종목은 총 2개입니다. 지난주와는 달리 코스피 종목은 없고 모두 코스닥 종목입니다. 수급관심주 종목이 2개였던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리스트 종목은 총 8개였는데 그 중에서 2개로 압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첫째 주는 드디어 미국 대선이 있고요. 카운트다운 들어간 거죠. 그리고 FOMC가 있고요. 여러 경제 지표들도 발표될 예정이고 국내 대주주 요건 관련 결론 도출도 있을 예정입니다. 긴장감을 늦추지 말면서 혹시 모를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지 않게끔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테스입니다. 최근 흐름은 이와 같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흐름 좀 저조했는데 상대적으로 흐름 양호했었죠. 여기 보시면 지난 9월 25일 약 한 달 전에 종목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생 목록 내에 종목 진단 보좌관으로 옮겨놓은 상황이고요. 이제 말씀드리면 테스는 2002년 월드컵이 있었을 때 9월 19일에 설립되어서 2008년 5월 상장되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전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장비 제조업을 주력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그리고 UVC, LED 등 장비 제조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요. 주요 장비 및 현황 자료인데 주요 고객사를 보시면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보입니다. 상반기 기준 주요 고객사 매출 비중은 중국 법인을 포함한 삼성전자 비중이 약 80%, 그리고 역시 중국 법인 포함한 SK하이닉스가 약 한 18% 정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회사로의 매출 비중이 매우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아래 노란색 테두리 장비가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인데요. 이 장비 2분기에 무려 65%의 매출 비중을 기록한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장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테두리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있잖아요. 그리고 드라이 클리닝은 2분기에 약 14%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65%를 차지한 장비가 바로 노란색 테두리 장비라는 거죠. 상반기 실적을 작년과 비교해 보면 딱 봐도 눈에 띕니다. 그렇죠? 매출액 약 한 30% 증가했죠. 그쵸? 1093억, 올해 상반기 1357억. 영업이익은 딱 봐도 113억, 247억. 2배 이상 증가했죠. 당기순이 101억, 올해 190억. 거의 2배 가까이. 상반기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물론 작년 실적이 저조한 편이어서 기저효과가 있긴 했지만 양호한 실적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중국 시안과 평택 공장에서 낸드 투자가 이어졌고 2분기에는 1분기에 미미했던 D램 투자도 삼성전자 평택과 하이닉스 우시 공장에서 미세 공정 전환에 따른 신규 장비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모멘텀이 약한 상황이었지만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네요. 그래서 최근 흐름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좋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겠고요. 올해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73%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유는 내년 삼성전자 낸드 증설 규모가 올해 대비 커지고 3D 낸드 적층 수요 증가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문이 건식 식각 장비에는 그동안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 독점이었는데 삼성전자가 테스를 추가해서 이원화에 나섰다는 내용이 지난 7월에 있었죠. 당장 큰 규모를 공급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물량을 늘려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수급 및 기술적인 흐름 살펴보면요. 10월 마지막 주 시장이 힘든 가운데서도 테스의 메이저의 수급은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괜찮았습니다. 보시면 외국인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만 매도했고요. 기관 월요일만 매도했고 화수목금 점점 매수 물량 수량이 커지는 절대적인 규모가 컸었던 것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스 금액으로 따지면 목요일날 54억 매수했고요. 금요일날 51억 매수했습니다. 그쵸? 지금 흐름을 보시면 기관이 4일째 매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4거래일 연속 상승한 거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더라도 4거래일 연속 캔들상 양봉이 이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4일 연속. 기관이 4일 연속 매수하니까 4일 연속 상승하고 또 4거래일 연속 캔들상 양봉이 나오고도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올해만 놓고 봐도 이처럼 최근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저점은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격에서 반등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000원. 그런데 약 한 4년, 5년치의 흐름을 보시면요. 제가 미리 동그라미 쳐놨지만 2016년도부터 흐름을 보셔도 최근 반등이 나온 21,000원이라는 가격은요. 뭐 여기도 비슷한 가격이기도 하고 여기도 뭐 그렇기도 하지만 21,000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격이었다는 거죠. 그 가격에서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었음에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다고도 돌려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1월 첫째 주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FOMC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 11월 첫째 주 일주일만 보는 목표가는 높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접근하시게 되더라도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요. 전략이 잘못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소개하고 추천하더라도 A라는 사람은 수익 나고요. B라는 사람은 손실 난다니까요. 꼼꼼한 부분까지 체크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비중이 어떤지 그게 핵심이겠지만 말이에요. 1차 목표가는 26,300원을 제시하고 중기적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선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23,4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요. PSK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5월 12일 날 탐방을 다녀왔고요. 유튜브 영상으로 미리 멤버십 가족분들께 공개했었지만 전체 공개한 게 9월 말이었죠. PSK 제 핑거고요. 우선 거래량 아래 수급을 봐보겠습니다. 거래량 아래 수급을 보시면요. 지난 9월달 봐보면요.
9월 거의 그냥 한 달간 빨강색이 기관 누적 순매매잖아요. 기관은 거의 9월 한 달간 PSK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별 수급으로 제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9월 8일부터 9월 29일, 9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총 거래일이 며칠이냐면요. 9월 8일부터 총 16거래일이었어요. 근데 이 16거래일 중에 3일만 빼고 13거래일 동안 기관이 연일 매수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흐름도 양호했었고요. 일별 수급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조금 전 보셨던 테스처럼 기관의 4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시장이 좋지 않았음을 보면 매우 양호한 수급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실적, 모멘텀 등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소개 영상, 지금 기업 소개 보좌관에 옮겨놔 있습니다. 재생 목록 안에요. PSK는 포토 레지스트를 제거하는 드라이 스트립 장비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이 부분 매출이 전체에서 약 얼마 차지하죠? 60% 차지하죠? 1990년 6월 설립되었고요. 작년 4월 PSK와 PSK 홀딩스 인적 분할되었습니다. PSK 장점은요. 참 중요한데요. 메모리는 기본이고 비메모리 부문에서의 수혜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가 뭐냐면요.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인데요. 3D 낸드 단수 증가 및 D램 미세화에 따른 단단한 막질, 단단한 하드잖아요. 단단한 막질, 하드 마스크 물질이 요구되면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요는 증가할 거고요. 결국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장비,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의 꾸준한 수주가 기대될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마이크론 향으로만 납품하고 있지만 향후 고객사가 늘어날 수 있는 점, 그리고 기존 장비보다 단가가 2배에서 3배까지 높다는 점 역시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되겠죠? 기대되는 부분이겠고요. 또한 램 독점이었던 웨이퍼 엣지 클린 장비를 국산화 성공하였기 때문에 탐방 가서 들은 내용이에요. 향후 관련 수주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중장기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급 및 기술적인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초반에서도 보셨지만 기관 수급은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반등은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종가상 갈색 200일선을 지키면서 나온 모습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급하게 상승한 주가를 뽑은 모습이라서 빨강색 5일선이 핑크색 21선, 하늘색 60일선을 우상향 돌파할 때까지 주가가 5일선을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와중에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3만원만 강하게 안착해주는 3만원 강하게 지켜내는 모습이 나온다면 반등 시도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스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11월 첫째 주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FOMC 등 여러 변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 11월 첫째 주 일주일만 보는 목표가는 높게 볼 수는 없겠고요. 만약 접근하시게 되더라도 조정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1억 갖고 투자한다고 하면 한 종목에 들어갈 때 한 3천만 원 들어간다고 했으면 지금 굉장히 변수가 많잖아요. 시장도 좋지 않고 어쩌면 쉬어도 돼요. 그냥 시장 흐름만 체크하고. 근데 나는 좀 매매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한 3천만 원 갖고 한 종목 들어갈 때 분할 매수했다면
좀 비중을 낮춰서 그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공격적으로 매매할 때가 아니지. 뭐 개별주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3천만 원보다 비중을 낮춰서 뭐 반을 낮추셔서 1,500만 원으로 매매하시던가 그보다 더 낮춰서 1,000만 원으로 매매하던가 이런 것은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쵸?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1차 목표가는 33,000원을 제시하고요. 중기적인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격은 종가상 29,0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31일 토요일 점심에 미국 대선과 관련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대선이 코앞이라 무수히 많은 뉴스 등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관련된 뉴스들. 많은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가 지금 계좌가 어떤 상태이고 현금이 얼마이고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본인만 알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정리하는 거, 전략을 정리해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야겠고요. 화이팅입니다. 11월 첫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중간점검 영상은 수요일 장중에, 최종 리뷰 영상은 토요일 낮 12시에 업로드 됩니다. 참고로 수급관심주 선정에 앞서서 후보리스트 종목 영상은 멤버십 등급 중에 보좌관 절친, 가족에 가입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